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빅스텝이 눈앞이다. 1금융권 최고금리 4.55%라고 제목을 붙여놓고 다른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4.6%도 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정부. 가계위기는 있다 없다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정말 가계위기를 걱정해야 될 때지 외환위기 없다, 괜찮다 하고 넘어갈 때가 아닌 것 같다. 알아서 스스로 살 단도리는 스스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금리 과거에 올렸을 때 요런 느낌, 요런 차트들. 과거에 뭐 폴 볼커 시절에는 더 올라갔던 이런 시절들이 있었겠지만 한번 올리면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더라. 아무튼 미친듯이 올려야지 그 이후에 뭔가 해소가 되더라. 지금 아직까지 정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점도표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최고 4.6%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우리 뒤늦게 올라가다가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정말 더 올려서 이걸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까봐 그것이 조금 더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 자, 전기요금, 가스요금 계속 올라간다는 뉴스 지난주에 이어서 나왔고요. 자, 고정금리라 5년 버텼는데 제가 아까 금리 차트에서 보여드렸었잖아요. 2017년 2월 이후에 대출했던 사람들, 지금 갱신하는 사람들 족족 깜짝깜짝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3%였던 금리가 5%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5%만 되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 5%에서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왜? 이 또 다시 이제 변동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다음 달이 되고 그 다음 달이 되면 이게 갑자기 6%, 7%, 내년에 막 8%까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3%에서 5% 되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면 이게 이자 부담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야 끝이 날지. 자, 유럽은 물가가 10% 가까이 올라간다는 상황. 우리는 5% 상황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10월달 되면 정점을 찍고 이제 안정적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뉴스를 나왔는데 나 이거 못 믿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왠지 웬걸 10월달에 되니까 유가가 다시 껑충껑충 뛰기 시작하고 다른 뭐 전기요금이 오른다, 가스요금이 오른다, 이 모든 것들이 산업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는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0월에 물가 정점론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알 수 없다. 건설업계의 줄도산 위기감, 자본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점. 아이고야. 자,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 지금 어디 부실 하나 터지면은 돈 빵꾸 굉장히 많이 납니다. 걔네들도 지금 PF 대출 금리 막 10% 이것도 구하기 어렵다. 막 20% 막 급전 더 땡겨서 막으려면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면 저축은행이나 이런 것들도 돈 더 모으면 되죠. 예금 금리 막 올려줘가지고 돈 받아서 또 빌려주고 하면 되는데 이거 어느 순간 하나 돈 빌려갔던 애들 아이고 나 모르겠다 나 자빠져 버린다면은 이거 위기 올 수밖에 없는 거야. 2금융권의 위기, 야,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돈 안 쓰고 대출 빨리 갚아 나가는 현상. 신용대출 잔액은 줄어들지만 전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부분은 늘어납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7%에 육박했다는 뉴스.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이뱅크 요거 예전에 소개드린 적 있죠. 금리가 얼마나 되느냐 찾아보면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 4.5%. 저축은행 같은 곳들 보면 새마을금고금리도 보면은 대출금리 4% 넘어가는 게 이제 기본이더라. 1금융권이 공격적으로 나가면 2금융권 발등에 더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용점수 1000점인데도 1000점에 육박하는데도 이자는 7%. 신용도 높게 유지했다. 이거 안심할 거 못 되죠. 21년 2월 달에 1년 만기로 신용대출은 다 1년 만기죠. 1년 만기로 3천만 원 빌렸는데 그때는 금리가 3.81%. 114만 원을 갚으면 됐는데 연간. 지금은 대출 금리가 6.92%. 지금도 가끔 이렇게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아니 소식을 접하다 보면은 와, 대출 갱신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자를 갚아야 되는 수준이 거의 2배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처음 대출 냈을 때보다 3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까지도 지금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미분양 8천 가구, 대구 8천 가구 넘었다는 소식. 하지만 해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나갈 것이다. 우리도 같이 올려나갈 수밖에 없다. 대출자 비명은 지르지만 이 사람 웃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웃으면서 집 사실 분들 사셔라 뭐 이렇게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신데 하는 빅스텝에 대한 지금 의견이 좀 더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 이미 한미 금리 차이는 0.75%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0.25%를 올리게 된다면 미국과 1% 아니면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면 정말 1.5%까지 이거 하는데 그 가정거래 발표할 때 1%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 뭐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1%라는 것의 의미도 과거에 미국이 이 금리 역전이 1% 정도 일어났을 그 상황에서도 그때는 미국 경기가 좋던 시절에 좋던 잘 나가던 시절에 1%고 지금은 쫄딱 망해가는 시절에 1% 지금 1%도 버거운데 1.5%까지 감소할 수 있을까요? 빅스텝은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진다. 그거 해서 인플레이션 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줄여 나가지 않으면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진짜 원화가치 1,400원대고요. 자, 고물가 고환율의 고물가는 계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그러죠. 계속될 것이다. 소비는 더욱더 위축될 것이다. 법인세 인하 격돌. 우리 이미 격돌했습니다. 윤세제는 60.2조 원 감세. 영국에서 이 정도 감세한다고 하니까 난리 났었는데 우리는 잠잠하다는 거. 예금은행 이자 4.5%까지 12년 만에 최고. 12년이면 2010년이네요. 2008년부터 시작돼서 8, 9, 10. 자, 한창 올랐을 때처럼 지금도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다. 연말에 3.5%. 미국은 아까 몇 %였나요? 미국은 연말에 자료가 너무 많죠. 4.4%. 이거보다 더 높다는 이야기도 살짝 나올 정도니까요. 정말 우리나라 1% 정도 역전금리를 계속 허용해 나가면서 환율이 치솟는 모습들 계속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 야, 고통은 일반 가게에, 이익은 기업에,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출기업,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손해긴 하지만 이거 환율적인 측면에서 수출기업들 이득 부분이 있거든요. 야, 이익은 기업에게, 손해는 가게에게. 이게 무슨 이런. 자, 그래서 각자 알아서 잘 살아나가야 된다는 이런 느낌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이 튼튼하더라도 신용대출금리 아주 가파르게 치솟고 있고 둘이 잠깐 싸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중은행의 예적금리가 저축은행도 이미 추월해버린 상태. 그만큼 돈이 급하다는 거겠죠. 자, 인플레 느끼는 분야 얼마나 많은지. 자, 식당 가면 많이 올랐죠. 제가 예전에 그 돼지고기집 말씀드렸잖아요. 싸게 먹을 때 2,800원이었어요. 돼지고기, 돼지갈비, 뭐 수입산이긴 해요. 수입산 돼지갈비 150g에 2,800원 하던 것이 한 1년 사이에 지금 가니까 4,200원이에요. 4,200원. 4,200원. 이거 50% 올랐어요. 이거 여기에서 확 체감합니다. 과자 가격 올랐는 거 느껴지시나요? 기름 가격 세금 때문에 좀 체감은 덜하죠. 전기요금 이제 올라갑니다. 병상요금 올라가는 거 빼고 나에게 내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더 들어오는 돈들은 별로 없더라. 현금 보유에도 10%가 녹는다. 하지만 다른 것들의 아파트나 이런 자산 가격들 다른 것들도 다 같이 녹고 있는 상황.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일단 피해갈 수 없다. 우리는 대처 방법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예금 이자가 높아지면서 또 12년만, 14년만, 12년만, 14년만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자, 어떤 분이 글을 남겨주신 거 자영업 관련해서 해운대 쪽에 집도 건물도 가지고 있고 애들도 영어 셋 유치원 보내고 보험도 몇백만 원씩 들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인데 어렵다. 이렇게 잘 사는 분들도 어렵다. 못 사는 분들은 오죽하겠냐. 한 명은 뭐 권리금을 줬고 1억을 날리고 그만둘 수 있는 사람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아무나. 이것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폐업도 하지. 폐업도 아무나 못한다. 커피 장사도 힘들다. 원두 가격이 100%, 2년 사이에 100%, 2배, 물가 2배 올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들 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럼 사람들이 더 많이 사 먹느냐? 더 안 사 먹더라는 거죠. 그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어떤 걸그룹 출신의 어떤 여사장님이 커피집 하는 거 나옵니다. 네, 걸그룹 출신 뭐 커피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도 보면은 안 팔리는 게 확 줄어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50년 주담대도 야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어야 사지 50년 인생을 어떻게 담보를 잡힐 것인가. 네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던 이야기. 여기 뉴스 났죠. 연 4.55% 나왔습니다. 우리은행. 근데 이거 지금 4.6% 나왔어요. K뱅크 진짜 금리가 달죠. 자, 그래서 한국 경제 위기 지표들 보면은 물가 상승률, 빨간불 들어왔어. 요 빨간 색깔만 확인할게요. 요쪽이 제일 지금 위험한 정도. 재정 수지 적자 비율 괜찮아. 정부 부채 약간 빨간불. 경상 수지 비율 아직까지 괜찮아. 하지만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은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 요거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없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 믿고 있다가는 가게가 작살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IMF 위기 징후 가계부채 위험 구간 넘어섰다. 그 계속 이야기 나왔잖아요. 끓는 물에 개구리 넣어놓고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부채 늘어도 괜찮다. 이 상당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어느 순간 터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조이팔한테 돈 상납했던 사람들, 조이팔한테 돈 갖다 바쳤던 사람들 처음에 조금씩 받을 때는 괜찮다. 돈 다 돌려준다. 엄청난 이익으로 20% 30% 이상 돈으로 다시 환원해서 돌려준다. 야금야금 돌려주다가 얘가 통째로 들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현상. 언젠가는 닥칠지 모르겠지만 나는 괜찮아. 이번에는 아닐 거야 라는 안이한 생각. 한 번쯤 경각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떠할 것인가. 네, 자영업자들 항상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코로나 이전과 매출 비교해 보시면은 여기 표가 나오는데요. 19년도에 평균 3,890만원의 매출이었던 것이 21년도에 3,000만원이에요. 그럼 지금 이거 더 떨어졌을 거예요. 22년도에는 더 떨어졌을 거예요. 정말 한 2,500만원 수준 떨어진다. 2,000만원 떨어진다. 과거 대비 반토막. 일반 시장 상인들 또 뉴스에 나올 겁니다.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 칩니다. 야, 너 언제부터 안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항상 어렵다고 이야기했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네, 그런 느낌입니다. 자,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았는데 높은 금리 3.5% 받았는데 꽃배기로 6%로 바꾼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금 특판 7.1%. 이거 너무 혹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 적금 금리 계산할 때 요거 절반으로 나누면 됩니다. 요거 3.5% 정도 수준. 예금금리 3.5% 수준으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돼요. 아까 시중은행 많이 나오는 것 예금금리 4.6%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금금리 완전히 높은 거 아니다. 적금금리 10% 막 간혹 이야기 나오는 것 있어요. 근데 예금으로 환산해 보면 그렇게 완전히 높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네, 댓글 잠깐 살펴볼게요. 네, 세종대왕님이 보고 와서 월요일을 넘겼군요. 네, 그린님. 넘긴 게 아니더라. 지난번에는 무사했잖아요. 지난주에는 무사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어찌 될지 모른다. 만약에 미국이, 나스닥 지수나 이런 것들이 월요일에 또 하락을 해버린다면, 정말 우리는 화요일 뭔가요? 블랙 화요일, 네. 튜즈데이, 예. 일주일 동안 안전한 날이 하루도 없는 그런 느낌? 네, 이창훈님, 대구가 큰일, 예. 대구는 다른 지역 다 똑같습니다. 정말 다른 지역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번지점프대 더 높이 있는 인천, 아까 보셨던 부산, 대전, 이런 지역들이 더 걱정이지, 대구는 차라리 일단 매를 한번 시게 맞았다. 이런 느낌? 자영업자 비율이 대구가 제일 높으니까, 위기가 맞는 것은 같다. 네, 이영일님.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자료 수집하는데 사진 한 280장 정도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는 300 몇십 장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나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캡처를 조금 게을리 했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한데, 사실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그렇게 위기 상황이라는 뉴스가 저는 더 많이 나올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뉴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네, 그린님 운동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면 일부 가게 빼는 그런 사장님 혼자 있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녁에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이 큰 쇼윈도라 그러나요? 네, 큰 그 유리문 사이로 주인은 누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은 손님이 들어오지는 않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빼꼼히 바깥을 쳐다보는데 이 눈을 마주치기가 상당히 좀 민망합니다. 네.
네, 유선님, 외식 줄이고 집밥 해 먹으면 쫄라맨다. 대출이자만큼 아끼고 버텨야 하는 시기. 뭐, 상당수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지금 뭐, 견뎌 나간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부자 아빠님은 커트 비용 5천원 올랐나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 좀 자기 동네가 아니더라도, 좀 다른 지역으로 가가지고 더 싼 지역을 찾아가가지고 자르는 데도 있어요. 왜? 집값이 오르면 그 인근의 상가 가격도 오르고, 집값만 오르는 거 아니다. 상가 가격도 오르고, 상가 임대료도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르면은 그 커트 비용이 똑같은 2만원이지만, 똑같은 어디는, 커트 비용이 어디는 2만원, 어디는 만원. 이렇지만 이거 상가 임대료로 거의 만원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면은, 야, 싼 데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네. 15,000원이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네. 너무 오른 느낌. 커트 13,000인 곳이 다 없어요. 15,000원이 대세. 아, 또 바리깡 사서 집에서 깎아야 할 듯 하네요. 아, 저희 집에도, 바리깡을 사가지고, 애들 머리를 좀 잘라줘 봤는데, 좀 모양새가 안 나와서 좀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괜히 뭐 미국이나 예전에 막 그 선진국들 머리 자르는 비용 이런 거 없어가지고 뭐 너무 비싸니까 막 괜히 머리 긴 사람이 많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부자 아빠님, 아, 프랜차이즈 분식집 정말 얼마나 많이 팔아야지 그게 정말 인건비가 나오고 상가 임대료가 나올지. 아,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위기인데 상가 임대차 계약도 기본적으로 몇 년씩 맺어 놓은 상태, 그리고 이것을 그만두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다 상환돼야 되는 상태. 아, 정말 어렵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집, 지금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뭐 새로운 좀 신메뉴도 개발하고 좀 새롭게 뭐 대책도 마련하고 어떻게든지 해보겠지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줄지 그것은 좀 의문이겠죠. 아, 상가도 지금 은행에만 넣어도 이거보다 더 나은데, 상가 쉽지 않다. 상가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죠. 어, 식당에 손님 잘 없습니다. 네. 뭐 단군 할아버지가 오셔도 정말 어려운 시기 같습니다. 김성자님, 예, 오히려 대구가 건전하다고 보일 정도. 다른 지역들은 정말 아파트 가격 폭삭하고 하면은 이 물가는 치솟을 대로 더 많이 치솟는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들, 대구 지역들도 이렇게 식당 가서 뭐 국밥 한 그릇 먹는데, 그전에 뭐 한 5,000원, 6,000원 하던 것이 갑자기 막 8,000원, 9,000원 되어 있으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이 수도권 지역 사람들 소득이, 대구 지역 소득 낮고 수도권 지역 사람들 소득이 높다고 하지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이 통계상 수치로 봤을 때는 뭐 월등히 높은 정도는 아니에요. 정말 밥 조금 더 비싼 거 사 먹고, 옷 조금 더 비싼 거 사 입고, 교통비 조금 더 쓰고, 뭐 조금 더 쓰고 하다 보면, 학원비 조금 더 쓰고 하다 보면 뭐 그놈이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보니까 중소도시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선행학습하고 있습니다. 네, 유인경님, 맞죠. 이 포항 지역도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포항 지역 뉴스도 몇 건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캡션을 해놨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아마 포항 제철의 그 여파, 그 아직까지 공장, 그, 어딘가요? 건천이 냉천인가요? 냉천 같다 하네요. 아무튼 이 냉천의 이 끝자락에 있는 이 포항 제철이 이 지난번 태풍 피해를 입으면서, 이거 뭐 아마 한 달이면 다 복구된다. 전국에서 뭐 기술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면 한 달이면 다 복구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거 아직까지도 한 3개월은 더 걸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려옵니다. 그럼 이 포항제철이 얘 하나만 위기면 끝이냐? 아니잖아요. 이 밑에 수많은 이 하청 업체들, 또 다른 연관된 이 업체들까지 다 같이 위기를 겪는 이런 상황들. 네.